예, 오늘 정광훈 목사님 나오셔야 되는데 아직 보석 중인 거 아시죠? 우리 정광훈 목사님 석방을 축하하는 이 플래카드도 목사님 들고 계시는데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우리 국민혁명 의장 정광훈 목사님께서 석방되셨으나 완전한 석방이 아닌 보석 석방입니다. 제약이 있습니다. 저들이 마음을 먹으면 다시 집어넣겠다는 그 조건부 석방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문재인에 의해서 포퓰리즘, 돈뿌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대책이라고 하면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뿌리겠다. 그래서 지난번 총선 4월 15일 총선에서는 이 돈뿌리기를 통해서 재미 좀 봤죠? 큰 재미를 봤습니다. 특히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제가 경로당 주변에 가보면은 세상에 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좋은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에 세종대왕 말고 누가 있었느냐? 저는 제 귀로 직접 들었어요. 혼자 가는 거 여러 명한테.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고무신 막걸리는 먹은 적이 있지만 100만 원씩 현찰을 그냥 확 뿌리겠다는 이런 화끈하고 고마운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 내 자식보다 오히려 낫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결국 이 선거의 재미를 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우리 사랑제일교회에 오셨던 많은 분들이 고발되었습니다. 우리 조나단 목사님만이 아니라 박종섭 우리 사랑제일교회의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 다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김바울 장로님도 고발이 되어 있고 저도 여러 건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저도 요즘 계속 중앙경찰서에서 오라, 종로경찰서에서 광화문 2월 23일 집회에 참석한 거 오라 5번 통지서를 받고 계속적으로 그저께는 또 6번째 받았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잡아넣은 그 경찰들 자신은 이야기해보면은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러지만 저 청와대 문재인이 직접 이 상황을 파악하고 다 집어넣고 그리고 재판에까지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통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부 관여를 하고 있는 유례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한 독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독재의 강화는 단순히 정치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135년 만에 예배를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천주교는 189년 만에 미사를 중단했습니다. 불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가 탄압받았습니다. 그 중에 특히 정광훈 목사님이 문재인의 7대 퇴진 사유,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270일간이나 청와대 앞에서 그리고 광화문에서 밤을 새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애국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줄기차게 투쟁해 왔기 때문에 3번이나 구속되셨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지금 오늘 유튜브 애국국민대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 사랑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석방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봄을 맞이한 꽃처럼 활짝 피어나고 더욱 힘차게 싸울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그동안 선거에서 우리는 큰 패배를 했습니다. 기독교 자유통일당 제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마는 51만 표, 1.83% 국회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못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이들은 음모론이라 그러지만은 다만 부정선거, 불법선거에 대한 것은 검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음모론이 지금 나와서 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검증론을 펴고 이 검증을 해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검증할 것이냐, 무엇을 검증할 것이냐,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당사자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떨어진 사람이 이것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사자가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제보를 받아서 증거를 확보하고 논리를 구성해서 법리를 구성해서 재판부에 또는 검찰에 경찰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 고발 재판을 통해서 실체를 밝혀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의혹을 제기해야 됩니다. 지금 통계학자들이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학자들 말은 1조 분의 1 확률, 1조 분의 1.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벼락을 365일 내내 매일 벼락을 맞을 가능성과 같은 것이 1조 분의 1이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컴퓨터 전문가, 통계학 전문가,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함께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각 정당에서 힘을 합쳐야 됩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이미 불법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님,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인 우리 김승규 장로님과 고영일 변호사, 그리고 박성재 기독자유통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변호사, 이렇게 변호사들이 힘을 합쳐서 이 불법 부정선거의 신고와 이들을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고소고발하는 일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노고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줄기차게 진행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하면 곤란하다 생각하지만 민경욱 국회의원, 현 인천 연수구를 후보였는데 이번에 아깝게 낙선했습니다. 이 민경욱 후보가 용감하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민경욱 국회의원은 지금 사전에 출구조사에서는 당선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뒤집어졌는데 3명의 후보, 민경욱, 또 민주당의 정일영, 그리고 정의당의 이정미, 3사람이 같은 비율로 사전투표 비율이 똑같습니다. 3사람이 똑같은 경우는 전국에 이 민경욱 국회의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건 통계학적으로 도저히 벼락을 매일 맞아서 365일 1년 내내 맞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여기 대하여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준석이라는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를 나온 이준석이라는 젊은 최고위원이 이런 이야기 하면은 오히려 음모론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죽는다, 문제제기를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내에서 갈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아직까지 당론으로 불법 부정선거 의혹을 공식 당론으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감하고 피해를 입은 민경욱 국회의원이 우선 들고 일어나서 월요일에 아마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는 춘천의 김진태 국회의원, 인천 미추홀구의 전희경 국회의원 등 여러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중에 너무너무 납득이 안 된다는 분들은 모두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을 비롯한 양심적인 모든 분들이 도와서 문제를 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신고를 받고 고소 고발을 추진하고 증거 보전 신청을 할 것입니다. 증거 보전은 검표기, 노트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는 노트북, 서버, 그리고 중계기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하고 또 재검표, 수사, 국회에서 국정조사, 재판 등을 통하여 사실 실체를 밝혀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오늘 우리 강남수 베드로 천주교 화곡 이동 성당의 87세 되시는 애국 동지께서 광화문 우리 광장에도 오시고 3년 동안 태극기를 들고 열심히 애써 오셨는데 지난 4월 22일 단식 24일 만에 오전 9시 30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순교하신 이 강남수 선생님의 자세한 사연은 이계성 천주교 대수천 회장님, 우리 이계성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이계성 회장님께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자리에 가서 조문도 하고 우리 정화원 목사님께서도 조화를 보내서 유족을 위로해 주시고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고 많은 목사님들, 스님들께서 또 오셔서 이분의 의로운 돌아가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강남수 선생님 87세 나시고 경찰관으로 24년간 근무하신 경찰 공무원 출신입니다. 이분은 5대 동안 천주교의 독실한 신자로서 박해를 받으면서 옹기마을에서 안성 옹기마을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의 단식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잘못으로 계속 나라가 무너져 가는 것을 보고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이 한 몸이라도 주님께 바쳐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제가 단식하는 것은 한국 천주교회가 하루하루 좌경화되는 것을 보고 더 볼 수 없어서 이 한 몸이라도 주님께 바쳐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바로 제가 단식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유언으로서 계속 이걸 써붙여 놓고 화곡이동 성당에서 24일날 스카이라나 이렇게 시위를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분께서 우리 국민 대회의 대회장으로
또 우리 나라의 애국장로 이렇게 모셔드리지 못함을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모든 분들께서 우리의 의로우신 강남수 베드로 선생님의 명복을 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혁명운동에는 반드시 혁명적 동지애와 혁명적 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장터에서 총알이 날아올 때 바로 내가 죽더라도 나의 동지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확신, 내가 죽으면 바로 나를 거두어주고 나를 기억해주는 나의 가족과 우리 국민들이 있고 국가가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정의의 길을 갈 수 있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면에서 강남수 베드로 선생님의 그 의로운 단식 투쟁의 고통을 함께하지 못하고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더 거룩하게 모시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들 내일 오전 11시 서울 광장 대한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애국장에 가능하신 대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남수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 나와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는 문재인만이 아닙니다. 언론입니다. 언론이 KBS를 비롯해서 모든 방송, 신문, 언론이 모두 문재인 편입니다. 모두 정광훈 헐뜯기, 정광훈 탐구 생활을 하는데 이 탐구 생활이 모두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창경 우리 KBS 공영노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언론이 우리의 정의로운 투쟁, 올바른 목소리를 모두 극우로 몰고 있습니다. 모두 말이 안 되는 억지로 몰고 있습니다. 이 언론의 바로 오거돈의 성추행, 벌써 오늘만 해도 싹 죽어버리죠. 오거돈 부산시장이 어떻게 그 자기 집무실에서 여성 공무원을 불러서 거기서 성추행을 하느냐. 작년 8월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 제기하는 다른 유튜버에 대해서 오히려 5억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도둑놈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5억 내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두들겨 패는 이런 일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깜깜한 어둠은 거의 이 잘못된 좌경 언론, KBS 방송, 신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튜버들이 어둠에 작은 샛별처럼 빛나고 있는 이 유튜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샛별이지만 절대 이 거대한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유튜버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또 구독 버튼을 눌러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통합당이 계속 중도로 좌클이, 그리고 음모론을 가지고 올바른 소리를 막고 올바른 말을 하는 차명진 등은 전부 막말이다 이렇게 해서 다 제명시키고 잘라내고 있습니다. 통합당의 이러한 중도화와 또 입을 틀어막는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재인은 야당복이 있다고도 하지만 또한 자기 자신이 거대한 대중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대협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전체 대학교를 1년에 100만 명씩 이 자기 조직으로 만든 그런 전대협 6년, 한총련 15년, 21년간이나 전 대학을 자기들 좌익 학생 운동권으로 묶었어요. 그 출신들이 지금 민주당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연설문을 쓰는 신동호 연설비서관 등이 지금 청와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당을 다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어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대법원 또 변호사 모임, 헌법재판소를 다 쥐고 있습니다. 이들이 또 고시 공부를 해서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행정직에도 이들이 다 박혀 있습니다. 대학 교수는 물론이고 전교조를 통해서 초, 중, 고, 유치원까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기생충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이 좌익들이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예술, 시를 쓰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구석구석 바로 이런 문인단체를 만들고 예술단체를 만들고 사회 각기각층을 만들고 천주교에 들어와서는 바로 정의구현 사제단, 기독교 안에도 NCC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전부 조직화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은 단순히 정당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대통령인 것만이 아니라 그 밑에 꽉 박힌 100만 이상의 대중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유튜브만이 아니라 목사님 하시는 자유일보, 여기 지금 많이 내놓으셨죠? 자유일보 신문을 하고 방송을 발전시켜 나가고 유튜브도 더 많이 구독을 하면서 이 언론을 강화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이 마귀사탄 악령에 대항하는 올바른 성령에 충만한 우리의 조직을 만들고 우리의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가야 됩니다. 4월 15일 총선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광화문에서 국민대회를 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마귀사탄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는 보이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손발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로운 애국 투사들을 우리들이 길러내고 젊은 투사들을 양성하면서 서로 네트워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극기로 뭉쳤습니다마는 태극기로 싸웠습니다마는 3개, 4개 나눠졌는데 제가 합쳐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 손상대 회장님 그거 좀 합쳐주십시오. 뭐 지금 말씀도 잘하시고 사회도 잘하시는데 합쳐야 되는데 합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열을 넘어서서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없이 나눠져. 교회도 제가 보니까 이번에 기독자유 통일당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나눠져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전부 분열하여 악을 도우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역사는 도도히 흘러서 며칠 전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오거돈이라는 부산시장, 이들이 바로 문재인을 만들어내고 노무현을 만들어낸 부산 운동권 출신의 핵심들이 모두 이 오거돈 캠프에 붙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 감옥을 같이 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들이 다 거기에 몰려있고 지금 문재인의 핵심적인 사단, 노무현의 핵심적인 사단은 부산대학교 운동권
학생운동, 좌익 학생운동권 출신들이고 그들이 오고돈이 밑에 다 붙어있는데 이번에 그게 한 방에 다 날아가서 한 22명의 공식 일자리가 날아갔습니다. 거기 밑에 보좌관, 비서관, 각 부처에 들어가 있던 사람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22명이 한 명이 한꺼번에 날아갔는데 거기에 22명 빼고도 그 밑에 많은 자들이 있어요. 붙어있는데 이 자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부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오고돈이 스스로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 이 오만 방자해져서 이번에 날아가기 전에도 작년에 또 그래서 저게 소송까지 붙고 이랬는데 저 정욕에 겨워서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마귀 사탄의 이 모습이 안희정, 오고돈뿐만 아니라 청와대 안에서도 수없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김정은이 지금 죽었다 살았다 하는데 저는 뭐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정은이 심장이 안 좋다.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도 심장으로 죽었다.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도 심장병으로 죽었다. 3대 세습 심장병 환자인 것은 틀림없어요. 급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병이 심장병이다. 그리고 본인이 제 딸보다 나이가 어려요. 이제 36살밖에 안 돼. 안 되는데 그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방탕하게 몸이 너무 무거워서 걷지를 못하고 이 무릎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제거하고 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오래 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급변 사태가 오더라도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우리는 뭐 그냥 띠까띠까 하면 안 되겠냐? 이게 아니고 깨워서 준비해야만 급변 사태 때 우리가 중국을 물리치고 미국과 손을 잡고 북한에도 우리가 십자가 태극기를 휘날릴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이때 우리 목사님께서 묶여 있습니다. 목사님한테만 자꾸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서셔야 됩니다. 저보고도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분이 많아요. 뭐 목사님 어떻게 나서실 수 있도록 저보고 어떻게 뭐 이러면 같이 합시다. 같이. 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자꾸 한 사람한테 짐을 계속 실어서 목사님 벌써 징역 3번 갔다 오셨습니다. 문재인이 들어오고 3번 갔다 오셨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야지. 우리가 같이 나눠서 짊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깨어서 합심하여 선을 이룰 준비를 하는 것이 오늘 국민대회 맞죠? 우리는 싸워야 되겠죠? 싸우자! 뭉치자! 이기자!